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 온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4년 1월 6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난주 방송에 되게 걸걸한 목소리로 진행을 했었죠. 지금은 목 상태는 많이 좋아졌고요. 그런데 방금 하는 것처럼 계속 기침이 좀 잦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오늘 방송에서도 여전히 양해 말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목소리 컨디션은 돌아왔으니까 불행 중 다행으로 좀 위안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올 겨울에 유독 좀 감기가 말썽이라 가지고 저도 스트레스인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좀 감기가 한번 걸렸다가 다 나아간다 싶을 때 또 걸리고 다 나아간다 싶을 때 또 걸리고 이러니까 좀 일상생활이 힘들잖아요. 약속도 취소하고 그리고 방송할 때도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좀 몸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한의원에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감기에 좋은, 그러니까 정확히는 기관지에 좋은 그 보약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먹고 있고, 그리고 기관지에 또 좋다고 해서 그 도라지 배즙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먹고 있고, 그리고 면역력에 좋다고 해서 홍삼을 샀습니다. 홍삼 스틱으로 된 거 있잖아요. 액상 스틱. 그걸로 사서 홍삼도 먹고 있습니다. 제발 이 지긋지긋한 감기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배즙 따로, 도라지 따로가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저 이거 몰랐네요. 근데 이미 도라지 배즙을 사버린 상태여가지고, 요거 다 먹고 나면은 신가님 말씀 참고해서 배즙 따로, 도라지즙 따로 요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챙겨 먹으려고 찾아보니까 흑마늘즙 이런 것도 있고 되게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이제 진짜 그런 거 챙겨 먹어가면서 좀 면역력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흑마늘이 정력제라고요? 정력이라는 게 결국은 기력, 활력과 연관된 거잖아요. 감기에 어떻게든 좋지 않을까요? 면역력 떨어지고 몸이 허할 때 감기에 걸릴 수 있는데 정력이 좋다는 거는 활력이 있는 거고 기력이 좋은 거라서 좀 감기에 좋지 않을까요? 걸리더라도 빨리 낫고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굳이 그 정력만을 위한 거라면은 저는 굳이 안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죠? 네. 그래서 말이라도 이렇게 질러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이트 시네마 청취자를 대상으로 신년 파티를 해요. 신년회를 하는데 예전부터 기획이 되어 있던 거고 새해가 되면 한번 보자. 대관을 했거든요. 대관의 정원이 15명인데 저희 청취자 단톡방에서 그 12분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3분이 더 오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3분은 인스타그램에 공지를 해서 공개 모집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 공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비용은 대관료랑 음식이랑 다 해서 인당 4만 원이거든요. 이외에 주류라든가 근처 편의점에서 과자 같은 거 살 수도 있잖아요. 음료수 같은 것들, 맥주도 있고 여기서 와인도 팔거든요. 그런 비용은 그냥 제가 흔쾌히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가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내시는 요 대관료 플러스 음식 비용인 4만 원 이외에는 더 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신청 링크라든지 이런 거는 제 인스타그램에 공지가 되어 있으니까요. 나이트 시네마 여기 골뱅이 나이트 시네마 23 맨날 밤 11시에 방송을 해서 23입니다. 나이트 시네마 23으로 해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박하지만 드릴 만한 선물도 좀 준비를 했고, 그리고 영화를 주제로 해서 다 같이 웃고 즐길 수 있는 레크레이션도 좀 준비를 했어요. 이게 그런 거 없이 그냥 모이니까 테이블별로 막 3, 4, 5 갈려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좋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행사 절차가 있는 게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레크레이션 같은 것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기쁜 소식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치지직 들어보셨어요? 이번에 그 트위치 코리아가 철수를 했잖아요. 문을 닫으면서 그 네이버에서 치지직이라고 하는 라이브 방송 플랫폼 서비스를 지금 베타 런칭을 했죠. 그래서 라이브 스트리머들을 모집을 했는데
1차 모집 때는 누가 들어도 알 수 있을 법한 정말 대형 스트리머들을 대상으로 유입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셨고, 그 다음에 2차 때는 분야가 상관없다. 처음에 이제 게임만 모집을 했었거든요. 근데 분야 상관없이 2차 모집을 한다라는 공고가 떠가지고, 근데 저는 컨텐츠가 영화잖아요. 근데 트위치도 그렇고, 트위치 지금 거의 대학마로 나온 치지식도 그렇고, 사실은 그 게임 위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영화인데 되겠어? 그래도 주제 관계 없다고 하니까 한번 찔러나 볼까 싶은 마음에 찔러는 봤어요. 제출을 했는데 소식이 없길래, 그래, 뭐, 치지직은 게임 위주니까, 자주 들어가 보면은 다 막 게임하고 있어요. 그래, 뭐,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치지직에 합격을 했다는 그런 메일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랑을 좀 해보자면은, 치지직 베타 테스트 안내라고 하면서 치지직 스트리머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메일이 와가지고 한 밤 11시 넘어서 확인을 했거든요. 지를 수만 있다면은 환호성을 지르고 싶을 만큼 너무 기분이 좋았고, 치지직 그 접속하셔서 나이트 띄우고 시네마 검색하시면 제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 팔로워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치지직 테스트 방송도 한번 했어요. 뭐 길게 한 건 아니고 짧게 뭐 몇 분 정도 했는데, 뭐 라이브가 잘 되길래 오늘 라이브 할 때도 유튜브랑 치지직이랑 둘 다 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라이브 하려고 켜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스트리밍 송출 프로그램에서 치지직이랑 유튜브랑 동시 송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못하는 거지 아마 아예 안 되는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가면서 찾아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컨텐츠를 뭘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했어요. 새해 첫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2023년 결산을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2023년 베스트 결산은 시네타운 3구라는 그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거기 나가서 미리 다 해버렸고, 거기서 한 말을 제가 제 방송에서 또 한 번 더 하자니 뭔가 좀 흥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건 됐고, 그럼 베스트는 했으니까 워스트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지나간 거 뭐 그렇게 다시 한번 부관 참시를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냥 오늘은 방송하던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 연시가 되니까 수많은 채널에서 너도 나도 막 23년 결산 막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하니까 다 하는데 나도 해야지, 이게 아니라 다 하니까 다 하는데 굳이 내가 의욕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산 요런 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워스트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23년 워스트가 뭐였지? 이렇게 떠돌려 보니까 한 독전 2 정도? 독전 2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저에게 워스트는 독전 2였습니다. 베스트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이 베스트, 워스트는 독전 2가 될 것 같네요. 뭐 요렇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알게 된 채널이 있어요. 무념무상이라는 요 채널인데, 채널의 컨셉이 뭐냐면은, 내가 시네필이 되고 싶은데 영화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영화 막 추천받고,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이 영화 추천해 주셔서 봤는데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라이브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 거를 보다 보니까 너무 신선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컨텐츠 할 때 컨텐츠라고 해가지고 막 무슨 구성도 막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정말 자유롭게 하세요. 라이브 할 때 들어보니까 정말 친구랑 사석에서 사담하듯이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영화 이야기들이, 영화 소재들이 이렇게 슬쩍슬쩍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듣는 저도 재미있더라고요. 막 각 잡고 막 이렇게 순서 정해가지고, 자 이번에는 뭐 무슨 영화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막 얘기하다가 중간에 근데 맞다, 나 그 지난 주말에 그거 봤는데 뭐 어땠고 저땠고요,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사담과 리뷰의 그 중간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막 흘러가는 그 구성이 듣는 저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이번 주는 뭔가 좀 변변치 않다, 본 영화가 많이 없다, 이런 주가 있으면은 그 주는 그냥 프리토킹으로 뭐 준비 아예 없이 정말 프리토킹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요 문영무상 요분 아마도 빠른 시일 안에 좀 떡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런 채널 찾아내는 게 좀 재밌거든요.
제가 처음에 찾아냈던 게 이분이죠. 김다배. 제가 팔로워 수가 적을 때부터 알아보고 막 엄청 이분 리뷰 진짜 잘한다. 정말 말씀 잘하신다. 이렇게 막 홍보하고 다녔는데 지금 인스타그램은 팔로워가 아마 10,000명이 넘었을 겁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는 분인데 너무 뿌듯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문영무상님도 제 생각에 아마도 빠른 시일 내에 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컨텐츠 보고 있으면 재밌더라고요. 잡설만 하다가 35분이 지나갔네요. 먼저 나이트 시네마 신규 컨텐츠입니다. 지난주 라이브 했던 거 이렇게 올렸고요. 그리고 지난주 라이브 했던 것 중에서 알고리즘 추천 광고로 나락갈 뻔한 영화 유튜버의 혼신을 담은 해명 현장이라는 요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지난주에 라이브를 하는데 이 옆에 광고가 뜨잖아요. 근데 그 성인 만화 광고가 뜬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체 저 광고가 왜 뜬 거냐고 해서 이제 왜 떴는지에 대한 해명을 하는 그런 영상인데 요거를 올렸거든요. 근데 충격적인 게 저희 처제가 제 채널을 구독하고 있어요. 처제가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형부 이러면서 유유해가지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민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처제가 연락이 왔는데 처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갑자기 형부, 우리 학교 교직원 중에서 형부 채널 구독자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연락이 온 시점이 이 영상을 올린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내 채널 구독자가 처제의 직장 동료인데 하필 최근 영상이 이런 거라니라고 하면서 좀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처제의 사회생활에 누가 되지 않게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량 후기를 이렇게 또 잘라서 올렸는데 이게 조회수가 잘 나오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아쿠아맨 후기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월초 방송마다 지난달에 뭘 봤는지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올리고 있죠. 제가 다른 달에 비해서는 12월 달에 많이 못 봤어요. 이게 건강 상태가 안 좋았고 12월 초에 시험 준비하는 것도 있었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이 못 봤는데 이제 1월 신년부터는 좀 더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뷰할 영화죠. 위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62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 창립 100주년 기념작이죠. 요 위시가 이제 국내 개봉을 했습니다. 북미에서는 작년 23년 11월에 이미 개봉을 했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101주년에 이제 국내에 개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북미에 먼저 개봉을 했으니까 해외 평이 먼저 나왔겠죠. 근데 반응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평론가들 반응은 진짜 바닥을 쳤고요. 일반 관객들 평도 평론가들이 저렇게까지 좀 욕을 하는 거에 비해서는 뭐 그래도 좀 볼만한데 뭐 요 정도의 이제 반응이지 막 와 역시 뭐 100주년 기념작답게 너무 화려했어요. 역시 디즈니 다시 폼 죽지 않고 돌아왔네요. 이 정도의 반응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에 개봉을 했을 때도 저는 개봉 2일차에 봤거든요. 이제 1일차에 먼저 보고 오신 분들도 좀 해외랑 비슷한 반응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큰 감흥이 없었다. 뭐 별로 재미가 없었다. 아니면 그냥 그랬다. 쏘쏘. 뭐 약간 이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저는 기대치를 완전 바닥에 깔고 봤어요. 요거를 좀 전제로 깔고 말씀을 드릴게요. 기대치를 완전 바닥에 깔고 봤습니다. 간단한 줄거리를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로사스라는 왕국이 있는데 이 왕국의 시민들은 18살이 되면은 이 왕에게 자기의 소원을 바칩니다. 이 왕은 매우 강력한 마법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소원을 자기가 보관을 해줍니다. 근데 소원을 바치면은 바친 사람은 내가 어떤 소원을 보관을 맡겼는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쨌든 왕은 그 소원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가 한 달에 한 명씩 그 소원을 이루어 줍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는 최고의 유튜버 스트리머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소원이 있다면은 제가 18살이 됐을 때 그 소원을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최고의 유튜버가 되고 싶다라는 그 꿈을 잊어버리지만 왕은 그 꿈을 가지고 있다가 한 달에 한 명씩 이렇게 추첨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그 소원을 이루어주면은 바로 그 소원을 이루게 되는 뭐 그런 시스템의 왕국이에요. 여기는 뭐 그 누구든 뭐 성별 뭐 인종 가리지 않고 다 이제 받아주는 그런 왕국이고 그렇게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 때문에 이제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인기 많은 왕이 여기를 다스리고 있는 거죠. 주인공 이름이 아샤인데 아샤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는 100세가 될 때까지
그 한 달에 한 번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기에 이제 당첨이 못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샤는 할아버지랑 자기 가족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왕의 견습 마법사로 좀 지원을 하게 되고, 알고 보니까 이 왕이 아까 한 달에 한 명씩 뽑아서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 왕국 운영에 피해가 없을 만한 그 소원만 자기가 이제 선별해서 골라주고 있는데, 그 피해가 있다 없다라는 거를 뭐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지 생각에 자기가 판단을 해서 그걸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주인공인 아샤는 그러면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소원들이 있을 텐데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이거는 내가 사람들에게 다 돌려줘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막 이렇게 지지고 볶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이 정도면은 전반적인 스토리 설명이 됐을 것 같고, 사실 이게 스포일러가 그렇게까지 막 중요한 작품은 아니에요. 내용이 치밀하고 반전이 있어가지고 뭐 막 뒤통수를 탁 때리는 그런 띵함이 있고 이런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는 스포일러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좀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디즈니 작품답게 권선징악 구조가 되게 명확해요. 그래서 그냥 다 보입니다. 결국 뭐 나쁜 놈이 지고 착한 사람이 뭐 이렇게 승리를 하겠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때문에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즈니 애니메이션답게 여러 가지 사운드 트랙들이 있는데, 노래들이 있는데, 사실 겨울왕국 이후로 디즈니 작품에서 귀에 꽂힐 만한 히트곡들이 있었는가? 저는 딱히 기억에 떠오르는 건 없네요. 사실 이 위시도 타이틀곡을 This Wish로 정하고 이제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국내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제 안유진, 아이돌이죠. 안유진이 소원을 빌어라고 해서 이제 한국어 버전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작품상에 뭐 안유진이 나와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요런 마케팅을 지난번에 인어공주 때는 그 뉴진스의 다니엘이 또 타이틀곡을 부르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아마 앞으로 요런 식으로 계속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정작 제가 그 좀 인상이 깊었던 노래는 여기서 밀고 있는 이 위시에서 밀고 있는 디스 위시라는 곡이 아니라 위시의 처음으로 나오는 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인 아샤가 그 자기 나라에 오는 이주민들한테 그 나라 그 관광 가이드처럼 이렇게 소개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부르는 노래거든요. 웰컴 투 로사스가 재생되었지만 저작권 문제로 편집하였습니다. 노래 되게 신나지 않아요? 요 극장에서 노래 나오는데 엄청 신나더라고요. 여기서 밀고 있는 디스 위시라는 곡보다 요 웰컴 투 로사 요 곡이 훨씬 더 듣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좀 흥얼거리고 보고 나오는데 괜히 한번 찾아 듣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픽이 그 3D 그래픽의 그림체라고 해야 되나? 그 이 모델링이 좀 바뀌었어요. 기존에 보면은 정교한 3D 그래픽을 구현을 했는데 이번에는 약간 동화책의 사파 느낌으로 그래픽 결이 좀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일부러 노리고 한 것 같고, 가까운 배경 말고요. 원경으로 보이는 먼 배경 있잖아요. 그런 거는 스케치 해놓듯이 그냥 2D 질감으로 이렇게 구현을 했고, 인물 모델링도 이제 완전 3D 느낌보다는 그 왜 3D 위에 약간 2D로 펜 터치해놓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살려가지고 모델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디즈니 작품이랑은 그 모델링 방식이 좀 다른데, 뭐 나름 신선했습니다. 뭐 보기에 거슬린다거나 딱히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외 반응이 워낙에 좀 뜨뜻미지근했기 때문에 기대치를 최대한 낮추고 봤어요. 애초에 기대를 정말 안 하고 봤고, 그랬더니 이게 이렇게까지 욕먹을 작품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괜찮았습니다. 왜 혹평이 많은지 좀 알겠다 싶은 게, 이 영화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캐릭터 설정들 이런 것들이 그 타겟 연령층을 확실히 좀 낮췄다라는, 일부러 좀 낮췄다라는 그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애들이 아니라 다 큰 어른들이 봤을 때는 좀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만족스럽게 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기대치를 낮추고 봤다 이것도 있지만, 저는 보면서 계속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요즘 저희 애랑 주말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디즈니나 픽사 애니메이션 한 편씩을 꼭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시를 볼 때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장면 우리 애가 참 좋아하겠다. 이 장면에서 우리 애가 울진 않을까? 반응이 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위시를 보면서 머릿속에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재밌게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뭐 캐릭터들, 별 캐릭터, 요 녀석, 요 녀석. 요 별 캐릭터도 되게 귀엽고, 요 염소도 나름 좀 귀엽게 나옵니다. 매력적이게 나옵니다.
저는 개봉 2일차에 저 혼자 가서 자막으로 한번 감상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와이프랑 아이랑 같이 극장을 찾아서 더빙으로 한 번 더 감상을 했습니다. 자막과 더빙 둘 다 감상을 해본 소감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저는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잘 없다기보다는 거의 없었는데 더빙이 더 좋았어요. 자막보다. 더빙 퀄리티가 너무 좋더라고요. 한국어 더빙을 하신 분들이 노래도 너무 잘 하시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여러분들 그 더빙으로 재생을 시키면서 자막도 동시에 켜놔 보셨어요? 더빙 대사로 번역된 거랑 자막으로 번역된 거랑 대사의 그 뉘앙스가 조금 다르거든요. 더빙으로 되어 있는 번역이 조금 더 자연스러웠어요. 아무래도 말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위시 역시 그 자막보다는 그 더빙으로 나오는 한국어 말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볼 때 좀 더 편했습니다. 단 제가 더빙으로 보는 게 더 좋았지만, 이 얘기를 듣고 그럼 나는 더빙으로 봐야지 이런 분이 계신다면은 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더빙으로 감상을 하시면은 상영관의 대부분을 아이들이 채우고 있을 겁니다. 제가 봤던 그 회차도 그랬고요. 근데 저는 저부터도 이제 아이와 함께 간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애는 안 그래요 이런 취지가 아니라, 진짜로 저희 애는 제가 옛날부터 극장에 데리고 다닐 때 교육을 단단히 시키기 때문에 보면서 민폐 행동을 한다든가 그러진 않는데, 활발한 애들이 좀 있어요. 그 영화를 볼 때 보면은. 그래서 아마 애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혼자 나 더빙으로 보러 가야지라고 가면은 약간 그분 입장에서는 광크를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더빙으로 보실 거면은 아예 늦은 시간대나 아니면 아예 빠른 시간대를 선택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는데, 지금 상영 시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대부분이 자막으로 걸려 있고 더빙 상영 시간이 몇 개가 없기는 해요. 그래서 좀 힘드실 수도 있지 않을까. 자막으로 보고 나왔을 때 별 3개였는데 더빙을 보고 나오니까 더빙 퀄이 너무 좋네라는 생각에 한 3.5개 정도는 올려줘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위시를 재밌게 볼 수 있었던 이유가 기대치를 낮춰서, 아니면은 아이와 함께 볼 것을 고려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제가 2회차를 한 거잖아요. 오늘 더빙으로 2회차를 하는데도 재밌게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그냥 나랑 이 작품이랑 맞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 될 거 없이 그냥 내가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인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족스럽게 봤습니다만, 지금 뭐 왓챠피디아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여러 그 크리에이터들은 좀 혹평을 하고 있다.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위시라는 작품을 통해서 디즈니가 하고 싶었던 그 중요 메시지는, 당신이 이루고 싶은 소원이나 소망은 다른 사람한테 맡길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되고 스스로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소원이나 소망은 타인의 입장에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너무나도 쉽고 뚜렷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작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되게 좋은 취지죠. 너무 좋은 말이고 좋은 취지인데,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좀 약간 정치색을 띨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주인공의 할아버지 설정이 아까 제가 줄거리 소개해드릴 때 나왔었잖아요. 100세가 다 되어 가는데 맡겼던 소원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의 소원은 음악가였어요. 노래 만들어서 기타 치고 사람들이랑 춤추고 음악가였어요. 근데 왕이 판단하기에 저런 창작물을 만드는 소원은 대중들을 선동할 수가 있다. 대중들을 선동해서 국가 운영에 위협이 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소원을 일부러 안 들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왕이. 근데 그 장면에서 뭐가 딱 떠올랐냐면은, 이거 문화예술인을 탄압하는 그 논리랑 좀 비슷한데? 뭐지? 문학의 블랙리스트?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먼저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너무 정치병자적인 생각인가요? 뭐 그냥 떠올랐어,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갔어요. 이 영화의 마지막에 엔딩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엔딩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 거니까 스포일러긴 한데, 이게 결국엔 권성징악이 뚜렷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알고 보셔도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나는 정말 약간의 정보도 알고 싶지가 않아, 나는 정말 맑은 뇌로 보고 싶어, 이런 분들은 잠시 나가셨다가 한 5분 뒤에 다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보기로 보시는 분들은 한 5분이나 10분 뒤로 스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위시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이 나냐 하면은, 왕이 사람들의 소원을 그런 식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광장 같은 곳에 로사스의 시민들이 다 모입니다. 다 모여가지고 왕한테 막 항의를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막 이렇게 항의를 하는데 왕이 이 주인공인 아샤를 마법으로 자기가 있는 요 탑 꼭대기로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막 엄청 괴롭혀요. 막 내팽개 치고 마법으로 막 이렇게 쪼이고 막 이렇게 엄청 괴롭히는데 이 아샤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 디스 위시라는 그 OST를 흐느끼는 목소리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얘가 그 노래를 선창을 하니까 광장에 모여 있던 군중들이 그 노래를 다 같이 따라 부르기 시작해요. 되게 웅장한 모습으로 그 결의에 찬 표정으로 팍 이러면서 바바바바바 이러면서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이 노래를 같이 따라서. 근데 이거 보니까 완전 그 레미제라블 보시면은 레미제라블 OST 중에 민중의 노래 아세요? 딱 그 장면처럼 불러요. 이 노래 들어보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 민중의 노래가 재생되었지만 저작권 이슈로 편집하였습니다. 요 장면처럼 막 그 광장에 모여 있는 군중들이 막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때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빛이 나면서 가슴에 빛이 샤랄랄라 나면서 사람들이 힘을 얻기 시작해요. 그 기적이 일어나면서 타락한 왕은 봉인되면서 왕좌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보니까 뭐야? 여러분 벌써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제 전 국민이 다 경험을 했었던 촛불 집회를 통해서 나르시스트 지도자를 탄핵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정치병자적인 생각인가? 그래서 그 장면이 나오는데, 아, 이거 뭐야, 이거. 그 우리 한번 다 봤던 거잖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야, 그래서 이 한국에서 반응이 덤덤한 게, 우리 한국인들은 누구나 더 극적인 K 탄핵을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위시에서 나오는 웅장함과 강동을 느껴야 되는 이 마지막 장면이 그냥 그렇게 좀 덤덤하게 받아들여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너무 그거랑 딱 들어맞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볼 때도 그 생각했는데 두 번째 그 더빙판을 볼 때도 너무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 가슴에 노르스러운 게 빛이 나니까 딱 누가 봐도 촛불이야, 촛불. 정치평자적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시나리오 집필한 작가 중에서 한국인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진짜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가서 보시면은 다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어른들의 시선에서는 이걸 다 혹평을 하고 있는데 아이의 시선에는 어떨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감상할 때 저희 애의 반응을 보니까 막 울다가 웃다가 뭐 이런 그 귀여운 캐릭터들 나오면 아 귀여워 캐릭터들이 나와서 귀여운 행동을 할 때마다 극장 안에 있는 모든 애들이 전부 다 합창으로 아 귀여워 이럽니다. 그러면서 엄청 몰입해서 보더라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탄핵 장면 거기서 애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이렇게 눈물을 또르르 흘리면서 그래서 저는 왜 우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대체 얘는 이 장면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꼈길래 눈물을 흘렸을까 너무 궁금했는데 애가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너 이 장면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 눈물을 흘린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제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눈물을 막 이렇게 닦더니 나 운 거 티나? 나 좀 봐줘 운 거 티나? 이러면서 자기가 이걸 보고 울었다는 게 되게 부끄럽나 봐. 제가 질문한 거에는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끝이 나고 엔딩 크레딧이 나오는데 저는 쿠키 영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앉아 있을까 아니면은 그냥 갈까 뭐 고민하고 있는데 애가 먼저 아빠 우리 이거 다 끝날 때까지 다 보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고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100주년 기념작답게 그동안 디즈니의 역대 캐릭터들이 그 엔딩 크레딧 옆에 다 나와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제가 주말마다 디즈니 작품 본다고 했잖아요. 쟤 걔다, 쟤 걔다. 아, 쟤는 언제 나오나 했어. 막 이러면서 그 같이 캐릭터 찾기 놀이 한 것도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쿠키 영상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아이한테 이 위시라는 작품은 디즈니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이 디즈니는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이 사람이 이 회사를 만든 지 지금 100년이 돼가지고 그 100주년 기념 작품으로 나온 게 이 위시라는 거야 라는 설명을 해주니까 애가 엄청 막 신기하더라고요. 100년이나 됐어? 그러면서 이 작품이 그런 작품이야? 라고 하면서 되게 신기해 했습니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아까 그 안유진이 불렀던 위드 위시 그 노래를 계속 무한반복하면서 왔고 오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100주년 기념작이다 보니까 이 작품 안에 셀프 오마주를 한 그 요소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보면서 찾았던 걸 말씀드리자면은 백설공주 오마주 나오고 주토피아 오마주 나오고 말리피센트 오마주 나오고 피터팬 오마주 메리 포핀스 포카혼타스 뭐 이런 여러 작품들의 오마주가 이 작품 속에 은연히 녹아 있습니다. 애가 뭐 주토피아나 백설공주 요런 건 봤거든요. 영화에서 이러이러한 게 백설공주를 연상되게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라고 하면서 자기 혼자서도 또 막 이 위시에 나왔던 어떤 설정들이랑
다른 작품에 있었던 설정들이랑 짝 맞추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거 라푼젤에 나왔던 이런 거랑 좀 비슷하지 않아? 이러면서 혼자 퍼즐 맞추듯이 놀이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런 이야기 나누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 감상은 지금 온라인이나 여러 사람들이 혹평을 하고 있는 것만큼 최악인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기대치를 낮춘 것도 있고, 그리고 아이와 함께 보는 거를 고려해서 봤기 때문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본 작품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작품을 자막으로 보셔서 만족을 하셨다면은 더빙으로 꼭 한번 다시 보실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픽사나 디즈니 애니메이션 시작하기 전에 단편 애니메이션 넣어주잖아요. 사실 해외에서 상영할 때는 위시 앞에도 8분짜리 단편 애니메이션이 삽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스 어퍼너 스튜디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역대 디즈니 캐릭터들이 다 총출동해서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벌어지는 거를 8분짜리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해서 해외에서는 위시 상영 전에 삽입이 되었는데 국내에서는 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삭제가 되었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유튜브 해외 공식 채널에서 감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한국어 자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식 한글 자막 버전은 디즈니 플러스에 이미 올라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감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개봉 영화 소개를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 개봉 영화 중에서 가장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는 외계인 2부가 드디어 이제 개봉을 합니다. 1부의 손익분기점이 뭐 700만인가 그랬는데 최종 관객 스코어가 150만에 그치면서 많이 아쉬운 성적을 이제 보였죠. 아무래도 그 최동훈 감독 첫 실패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어요. 워낙에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외계인 2부는 극장 개봉 안 하고 바로 OTT 공개를 할 것 같다. 이것 때문에 몇 명이 잘렸다. CJ 내부 분위기가 엄청 암울하다. 여러 가지 썰이 돌았는데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일단 외계인 2부가 드디어 극장 개봉을 합니다. 시사회가 이미 진행이 됐는데요. 시사회를 다녀오신 분들의 평을 들어보니까 제각각인 것 같긴 하지만 결국 제일 많이 몰리는 의견은 1부보단 낫다. 그리고 1부에서 버려놨던 여러 떡밥들을 2부에서 다 회수하긴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족스러운지는 잘 모르겠다. 라는 게 전체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소신 발언을 하자면은 외계인 1부 역시 저 역시도 뭐 이렇게 최동훈 감독의 네임밸류에 비해서는 만족스러운 작품이 아니었습니다만 지금 온라인에서 완전 놀림거리가 됐죠. 엄청 욕먹고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놀림거리 삼아지고 욕먹을 만한 작품인가?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도 평작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과하게 일부가 욕먹었다라는 느낌이 저는 좀 있어요. 그래서 2부는 기대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투 더 월드라고 해서 일루미네이션의 신작이 이제 개봉을 하는데 저희 애가 미니언즈를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은 애랑 또 한번 극장에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주 OTT에는 어떤 작품들이 공개가 되는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작품이 이제 1월 7일에는 왓챠, 1월 8일에는 티빙과 웨이브에 공개가 됩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국내외 모두 어마어마한 흥행을 한 웹툰이 원작입니다. 그런데 한국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애니메이션화는 일본인 감독이 일본 스튜디오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언어가 일본어예요. 물론 한국어 더빙도 있긴 한데 기본 언어는 일본어입니다. 저 역시도 요 원작 웹툰을 엄청 재밌게 봐가지고 시간만 기다리면은 한 편씩 해금이 되는 구조인데 그거를 못 기다려가지고 캐시 충전해가면서 봤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역시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이게 원작자께서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해 세상을 떠나셨죠. 이런 걸출한 명작을 남긴 작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너무 좀 마음이 아프고 제가 아까 앞에 했던 말을 좀 정정해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원래는 웹소설이 원작이고 그 웹소설을 원작으로 웹툰이 나왔던 거고 이 소설과 웹툰 모두 국내외 글로벌 흥행을 했고요. 그거를 베이스로 지금 일본에서 애니메이션화를 한 게 요겁니다. 일본에서 애니메이션화 했다고 했을 때 궁금했던 게 이 작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명이나 이름들이 다 한국 기준으로 맞춰져 있거든요. 이거를 일본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제작을 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하고 일본 현지화를 시켜다 쳐요. 이름도 다 일본어로 바꾸고 지명도 다 일본에 있는 지명으로 바꾼다고 쳐요. 이게 후반에 가면은 한중일 3파전이 벌어지는 대목이 있거든요. 이거를 강제로
일본어로 바꿔버리면은 뒤에 가서 내용이 꼬여요. 이거를 과연 어떻게 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마도 원작을 리스펙을 했다면은 그대로 한국 지명과 한국 이름을 사용했을 것 같긴 한데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1월 7일 왓챠, 1월 8일 티빙과 웨이브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씨들이 1월 10일 날 쿠팡 플레이에 공개가 되고요. 저는 이거 진짜 너무 재미없었거든요. 이거 볼 때 와이프랑 처제랑 저랑 셋이서 극장 가서 봤는데 보면서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아 뭐 이런 영화가 다 있어라고 했는데 처제랑 와이프는 완전 빠져들어서 본 거예요. 너무 재밌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후기들을 보니까 여성분들이 이 영화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원작도 좋아하시고 이 영화도 좋아하시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감성이랑은 뭔가 안 맞았지만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작품인 만큼 요 쿠팡 플레이에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 날 디즈니 플러스의 에코의 그 전 에피소드가 다 공개가 됩니다. 이게 제작 소식이 들렸을 때는 야 에코 누가 궁금해한다고 이거를 또 무리해서 드라마화를 시키냐라고 하면서 약간 원망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에코라는 캐릭터가 그 다양성을 가진 캐릭터거든요. 에코가 청각장애가 있을 겁니다. 다양성 가진 캐릭터 가지고 PC가 PC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제작 단계에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작품이었는데 이거 예고편 보셨어요, 여러분? 아니 예고편 보는데 왜 재밌을 것 같지? 수위 높은, 강도 높은 액션에 중점을 두고 제작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기대가 없는 작품이긴 했는데 예고편 보자마자 갑자기 기대가 확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한 작품이라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플라워 킬링 문이 1월 12일에 애플 TV에 공개가 됩니다. 저도 이거 극장에서 봤는데 상영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3시간 25분이구나. 상영 시간이 긴 영화라서 일부러 악을 쓰고 극장에 가서 봤어요. 이 3시간 넘는 시간을 집에서 OTT로 집중하면서 이게 볼 자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극장에서 봤는데 굉장히 만족하고 나온 작품입니다. 너무 잘 만든 작품이니까요. 애플 TV에 공개가 되면은 보시면 좋겠고, 나 애플 TV 구독 중 아닌데 이러시는 분들은 다른 플랫폼에서 유료 구매로는 그냥 개별 구매로 하셔서는 충분히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영화 뉴스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1월 1일에 초창기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95년 만에 풀렸습니다. 저작권이 풀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 미키마우스를 활용한 공포게임이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호러 영화의 예고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1월 1일 날 저작권이 만료가 된다는 거를 미리 알고 미리 제작을 다 해놨다가 발표만 저작권 만료 후에 이렇게 한 거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빠른 스피드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신양 배우의 근황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림 전시회를 열었대요. 박신양 배우의 팬분들은 이런 거 전시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강호 배우가 드라마에 출연한다고 해서 많이 화제가 됐죠. 삼식이 삼촌이라는 작품이 올 상반기에 디즈니 플러스에 공개 예정이라고 하고요. 대충 시놉시스를 읽어보니까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시대극인 것 같아요. 출연진들도 쟁쟁하던데 궁금하신 분들은 기대 한번 하셔도 좋을 작품인 것 같습니다. 요즘 디즈니 플러스 일 열심히 하네요. 그죠? 그리고 서울의 봄이 아직도 흥행을 하고 있는데 1212만을 돌파하면은 1212만을 돌파하면은 5시간짜리 감독판을 공개하겠다라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저 역시도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 무근이라고 합니다. 그런 인터뷰 한 적 없고 와전돼서 소문이 난 것 같다라는 해명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그거 아니라고 하니까요. 저 좀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기대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박보영 배우가 어린이 병원에 2천만 원을 기부했는데 올해로서 10년째라고 합니다. 너무 대단하죠? 마음도 얼굴도 예쁜 배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까지는 박보영 배우처럼 2천만 원 이렇게 기부는 못해도 방송을 통한 수익은 다 기부를 해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작은 금액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제 지인이 저한테 제 면전에다가 대고 아니 뭐 기부한다고 하는데 뭐 10만 원, 20만 원 그런 거 왜 올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방송을 하면서 수익금을 기부하고 그거를 기부했다라고 공지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거는 뭐 나 잘났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기부라는 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연예인들처럼 막 몇 천만 원씩 해야 막 기부인 것 같고 좀 거창하게 해야 기부인 것 같은데
저라도 좀 이렇게 나서서, 그거 별거 아니다. 그냥 있으면 얼마든지 뭐 1,000원, 2,000원이라도 하면 되는 거다. 이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고, 실제로 제가 그렇게 기부했다라는 걸 공지를 올렸을 때, 네가 거기에다가 기부한 거 보고 나도 따라서 했어라는 분들도 계셨고, 선한 영향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발휘가 되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해왔던 건데, 제가 기부하던 그 기부처에 그 비리 기사가 떴어요. 희망 브릿지에 채용 비리가 떴고, 그리고 국민 성금을 유용했다. 뭐 이런 비리 기사가 뜬 거예요. 이 희망 브릿지가 좋았던 게 국내외에 뭐 이런저런 큰 사건들이 생겼을 때 여기서 나서가지고 여러 가지 도움 활동들을 많이 하는 단체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거고, 여기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이태원 참사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든 유가족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찾던 와중에 저희 회사에서 이 희망 브릿지 단체에다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큰 금액을 투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회사가 얼마나 깐깐한 회사인데 사전 조사 어른이 다 열심히 해가지고 저렇게 큰 돈을 기부를 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나도 믿고 고라고 해서, 그전에는 막 다른 곳에 막 하다가 이태원 참사 때 이 희망 브릿지에 그때 또 방송 수익금을 이제 전액 다 기부를 했죠. 기부도 하고, 그거를 보시고는 제 방송 청취자 몇 분들도 따라서 기부를 같이 해주셨어요. 막 그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이 희망 브릿지에서 어디 자연재해가 나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하면 또 기부하고, 이런 식으로 쭉 해왔는데, 이 기사가 터져버리니까, 채용 비리 그리고 성금은 유용했다 이런 기사가 터져버리니까, 와,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난 믿고 기부한 건데, 내 돈이 정말 저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부를 한 건데 그 돈을 그렇게 써? 라고 하면서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나 자신에게 기부하자. 그래서 올해 방송 수익금이 생긴다면은 그거는 이제 외부 기부가 아니라 제 방송 장비를 사고, 마이크가 지금 5만 원짜리인가 되게 저렴한 마이크를 쓰고 있거든요. 마이크도 좀 업그레이드하고, 캠도 입문용 캠 제일 스타터용 이런 거 쓰고 있는데 캠도 좀 바꾸고 뭐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방송 수익금은 이 방송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좀 투자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박보영 배우의 이 기부 소식을 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연예인들 기부 기사 나는 거 있잖아요. 뭐 생색내기냐 꼬아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저는 이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분들이 하는 뭐 기부든 뭐든 간에 이런 좋은 일들은, 좋은 행동들은 기사든 뭐든 널리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왜냐면은 제가 영향력이 있어봤자 뭐 얼마나 있겠어요. 저는 사실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일반인인데 저 같은 사람이 기부한 거를 보고서도 따라서 기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박보영이라든지 이런 연예인들이나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신 분들의 기부나 뭐 기부가 아니더라도 뭐 선행이나 이런 것들이 기사화되고 알려지면은, 물론 이거를 꼬아서 보는 새끼들도 있지만 이걸 보고 뭔가 느끼고 따라서 선한 행동을 하시는 정말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저는 훨씬 많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에 모르게 하지 말고요. 이런 대중적으로 알려지신 분들의 선한 행동들은 기사화되고 널리 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그래요. TV조선에서 이선균 배우 관련 기사를 냈는데, 위약금 미안하다 뭐 이런 유서를 이선균 배우가 써놨다, 이런 허위 보도를 TV조선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소속사가 법적 대응에 나서니까 그 기사를 발빠르게 내려버렸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요. 유서를 자기들 뇌피셜로 마음대로 써제껴가지고 허위 보도를 했다라는 것도 충격이고요. 그거를 소속사가 법적 대응 나서기 전까지 그냥 그 기사를 걸어놨다는 것도 충격이고요. 와, 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와, 이 새끼들은 갱생이 안 되는 새끼들이에요, 진짜로. 오늘 기사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 이선균 배우 사건 이외에도 지금 모 연예인이 상간남 소송을 당했다라는 기사가 얼마 전에 올라왔죠. 뭐 이미 기사에는 실명이 다 드러났지만 굳이 제 방송에서 실명을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난 시점부터 지금까지 팩트는 그 연예인에 대한 상간남 소송이 접수가 됐다. 요게 팩트예요. 그 외에 그 소송에 대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 소송을 건 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나온 거지, 소송을 당한 쪽의 입장은 아직 명확하지도 않은 상황인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소송이 접수되었다라는 그 하나만 가지고 그 연예인에 대한 사생활이라든가 그 연예인과 관련된 다른 연예인에 대한 서로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기사들이 실시간성으로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펜 끝으로 이선균 배우를 죽인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뭐 한 몇 년 지났어요? 몇 주도 안 됐어요. 아니, 똑같은 짓 하다가 지금 사람 한 명 죽였잖아. 그런데 그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편집본에서는 제가 편집을 해버린 말인데, 이성균 배우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다시 이성균 배우를 그렇게 했다라는 그 마담, 룸사롱 마담에게 그 펜 끝이 옮겨가가지고 그 마담의 신상 정보라든가 지금 뭐 어디서 뭐 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어떤 걸 하려고 했다, 뭐 과거 행적은 이랬다, 이런 것들을 또 막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제가 절대 그 마담을 뭐 옹호한다거나 뭐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 마담 자체를 옹호하려고 이런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요. 언론에서 기사를 쓰는 그 방향성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성균 배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마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간남 소송을 당했다라는 그 연예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최소한 뭔가 재판을 하든 수사를 하든 뭔가 진행이 되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결과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다음에 기사를 써도 늦지 않아요. 그 연예인들의 사생활이 뭐 얼마나 중대하고 얼마나 시급하고 얼마나 국민들이 빠르게 알아야 되는 정보인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그걸 이렇게 무슨 스포츠 중계하듯이 기사를 쏟아내야 되는지는 전 정말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느낀 점은 연예부 기자라는 이 족속들은 절대 이 행태를 고치지 않겠구나라는 거를 그 펜 끝이 이선균 배우에게서 그 마담에게 옮겨갔을 때 한 번 느꼈고요. 그리고 지금 또 펜 끝이 그 마담에게서 지금 아까 그 상간남 소송을 당했다는 그 연예인에게 한 번 더 옮겨갔죠. 그 짧은 기간 안에 3번이나 똑같은 짓을 하는 걸 보면서 와, 얘들은 절대 바뀌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난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사태에서 일반 대중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런 식으로 보도되는 기사와 정보들을 한번 걸러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수사 결과든 재판 결과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일반 대중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런 건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연예부 기자들이 그딴 식으로 행동하는 이유도 어쨌든 걔들은 클릭질 장사를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기사를 쏟아냈을 때 클릭률이 높으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만이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작은 변화라도 좀 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죄 추정의 사회입니다 라고 하는데, 맞아, 저 얘기도 하고 싶었던 게, 아니 애초에 무죄 추정 아니에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법이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아니 근데 아직 판결도 나오지 않은, 뭐 수사 결과든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다 죽일 사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어찌됐든 의혹 기사가 났어. 근데 그 막 이슈 라이징 되고 그 논란 있을 때는 엄청 대서특필하고 막 기사 쏟아붓다가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판결이 났어. 무죄 혹은 무고, 무혐의, 이런 결과가 났어. 그건 또 그렇게 화제가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무고라든지 뭐 무죄, 무혐의로 밝혀졌음에도 그렇게 밝혀졌다는 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한참 막 그 자극적인 이슈로 막 핫해질 때만 알고. 와, 그거 너무 속상합니다, 그런 것들. 새해 첫 방송인데 웃으면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걸리는 기사들이 이런 거밖에 없네. 어쨌든 마무리는 키치클럽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키치클럽 많이 가세요.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51-6번지 키치클럽에서 뭐 커피도 좋고 아니면 맛있는 음식도 좋고 브런치도 좋고 와인도 좋으니까 맥주도 좋으니까 가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에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밤 되세요.